환경운동연합회 이철재 부위원장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재입니다. 자, 부위원장 왜 모셨냐면, 이 기사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낙동강 인근에 쌀, 채소에서 독성물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녹조 사냥 때문인데, 자, 우선 어떤 독성물질이 나온 겁니까? 우리가 보통 그 녹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문 용어로는 이제 남세균,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라는 뜻의 남세균이거든요. 그 남세균이 만든 독소가 시아노톡신이라고 하는데, 시아노톡신? 예, 시아노톡신이 대략 한 270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아나톡신 등등 4가지 독소가 검출이 됐고요. 아마 검사를 해보면 다른 독소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작년에 그 금강하고 낙동강의 수질을 조사했더니 이게 7000ppb인데 이게 미국 그 환경보호청 같은 경우는 8pp가 넘어가면 물놀이를 금지시키거든요. 이거에 7000ppb면 대략 875배 되고요. 875배? 예. 그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예 그 물놀이 금지시키고요. 마시지 못한다가 아니라 물놀이 들어가지 예, 마라, 아예. 예. 그거에 800배가 넘는다고요? 그렇죠. 올해 이제 낙동강 본포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이명박 때 마른 생태공원이지만 망초공원이잖아요. 그 앞에 물을 떴더니 거기는 8,600ppb가 나오는데 8,600배요? 그러니까 8ppb에 8,600이면 1,000배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온 자료, 양산에 있는 농수로 있는데 그 볼륨물이 녹조물이 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검사했더니 16,900ppb, 대략 2,000배예요. 2,000배가 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물에 2,000배. 예, 미국 연방 EPA가 그렇고 오하이주는 20ppb가 넘으면 아예 노 컨택이라고 하거든요. 그 물을 갖다가 농업용수로 쓰고 그 물을 갖다가 수돗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 주변, 낙동강 주변에 현미, 배추, 무 이런 걸 조사를 해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에서는 그 정도가 나왔는데 그 물을 먹고 자란 현미나 배추나 무 같은 채소에는 그게 또 얼마나 나올까? 그랬더니 야, 그거 씻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겉에 묻어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독소가 그 생식 독성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쌀 알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죠. 쌀 안에. 예. 1kg당 3.8 마이크로그램이 검출이 되는데 프랑스 기준치를 대략 쌀만 봤을 때는 8배에서 15배 이상 높은 수치고요. 프랑스 기준에. 예. 그리고 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배추, 무에서 나왔는데요. 한국인의 주식인 쌀, 한국인 밥상의 기본 반찬인 배추와 무에서 나왔거든요. 김치. 예. 이걸 같이 먹으면 프랑스 기준보다 20배를 초과하는 상황이에요. 쌀을 예를 들어서 압력밥솥에 하면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놈이 상당히 화학적으로 안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압력밥솥 온도가 150도에서 180도인데 마이크로시스틴은 300도가 넘어가야 이제 좀 분해 좀 해줄까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밥을 해도. 압력밥솥에 밥해서 먹어도 독성은 그대로다. 예. 야, 이게 심지어는 바다에서도 검출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낙동강의 녹조가 심하니까 환경부가 어떻게 했냐면 수문을 열었어요. 하도 심하니까. 예. 근데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다대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8월 12일 날 아예 폐쇄를 했거든요. 해수욕장인데. 예. 녹조가 너무 심해서. 낙동강에서 하도 심하니까 볼을 열었어요. 열으니까 낙동강에 있던 녹조가 쭉 바다로 나갔는데 이건 해수욕을 못한다, 아예. 그렇습니다. 8월 12일 폐쇄하는 날 다대포 해수욕장 물을 떴더니 거기서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 10이 넘었고, 그러니까 물놀이 금지 수준이 넘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물질이 BMAA라고 하는 녹조가 만드는 독소 중에 하나인데 이놈은 알츠하이머, 루게릭 등 뇌질환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 검출된 거죠. 강이 녹조 때문에 그렇게 오염됐는데 그 상수원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걸 가지고 수돗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쌀과 야채 들어가서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시중에 유통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요. 그 금강에서 검출된 쌀은 친환경 쌀로 서울에 유통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야. 그리고 낙동강 권역에서 농작물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 급식으로 납품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이란 특징은 사실 지역만 유통되는 게 아니라 다 수도권에 다 유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먹은 밥이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아니, 그 농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농약을 잘 안 쓰고 강물로 했다. 그럼 친환경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물 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물.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걸 없애려면 보를 없애야 되거든요. 4대강. 문 대통령 시절에 없앨 수 있는 보는 없애고 개방할 수 있는 보는 개방해 나가는데도 했죠. 엄청 저항이 심했어요, 그때도. 맞습니다. 예. 보수 정치색이 강한 곳에서는 지역 조직하고 연결해서 이거 없애면 안 된다고 4대강의 사업이 승인되고 추진하는데 기여했던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한번 만들어지고 나잖아요. 주권이 있는 업체들이 붙어요. 주권과 정치, 공무원 일부가 카르텔을 만드는 거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나마 그걸 뚫고 그걸 열거나 없애거나 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 4대강을 추진했던 세력이 복귀했잖아.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거꾸로 이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문제를 니네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환장하는 거죠. 2016년에 환경부가 발간한 자료에 보면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열흘 걸리던 것이 100일 넘게 걸린 거 10배 이상 느려졌어요. 유속이 느려지면 수질이 나빠진다는 건 전공적인 상식이잖아요. 물이 느리게 흐르면 당연히 혼탁해지겠죠. 예. 그걸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환경부가. 인정 안 했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그나마 유속이 느려져서 수질이 나빠졌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금강영산강은 보호를 열었잖아요. 근데 이제 보호를 열지 않은 낙동강은 너무 심각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금강영산강은 녹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낙동강은 현장을 가보면 이게 녹조가 피다 못해 썩어요. 그 악취가 구제역 매몰지에서 내는 그러니까 죽음의 냄새 같은 게 엄청 심각하게 나거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물놀이 금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거를 말하면은 결국은 4대강 책임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못 본 척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4대강 찬동인사 공무원 상당히 많았고요. 네. 4대강 사업으로 훈장받은 사람이 여전히 환경부에 남아 있었고 그 사람들이 또 물정책을 주물렀어요. 이러니 사실은 제대로 될 근데 지금 리가 4대강 없는 세력이 지금 핵심 윤핵관으로 복귀했는데 예. 이 4대강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나와도 널리 퍼지지가 않지. 내가 먹는 거에 이게 확인이 되는데 쌀과 애들 급식이 확인했으면 난리법석이 나야 되잖아요. 이걸 다루는 데가 뉴스공장하고 다스베이더밖에 없네. 진짜 깝깝한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고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정부라면 그래 네가 제기하는 문제를 인정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정부의 그렇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네 민간단체가 조사한 방법은 이건 아니야 틀렸어. 근데 민간단체가 조사한 방법이나 환경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나 둘 다 미국 EPA에 공인된 방법이에요. 둘 다 상호 보완적 관계지 어느 한쪽이 나쁘다가 아닌데 환경부는 무조건 민간단체가 있으니까 틀렸다라고 하면서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강물이 녹조 덩어리로 싹 더덮여 있는데 부위원장님, 이게 윤석열 정부한테 요구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알려주세요. 그 쌀, 그 채소가 어떤 브랜드로 어디 학교의 급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면 그 쌀 그리고 그 채소 농가에서는 피해를 입을 거 아닙니까? 그 농가에서 그런 인식 때문에 안 팔리네? 그러면 이건 누구 때문이야? 물 때문이잖아. 그렇게 출발해서 그 현재 농가로부터
이 요구가 터져 나와서 가지 않는 한 안 될 것 같거든요, 나는. 환경부에다가 공문 보내고 해봐야 저는 소용없을 것 같고요. 자기는 친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강물 끌어다 쓴 거예요. 농약 안 쓰면서. 근데 결과물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예. 그 피해는 그 독성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정부의 책임인 거 아니에요. 소송을 해도 정부를 상대로 할 것이고 일을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낙동강 금강의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라고 하는 걸 밝히니까 낙동강에서 쌀 도매업 하시는 분이 예.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저한테 화를 내시고 당연히 전화를 화가 했어요. 나겠죠, 그거는. 예. 왜 니들은 이걸 발표해서 나의 생계를 끊냐. 예. 막 뭐 쌍소리에서 섞어가면서 막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사실은 나도 낙동강 녹조를 보면서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자기 생계가 걸린 일이고 우리는 우리 건강에 걸린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체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루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올 봄부터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해외 연구 자료를 보면 볏짚에서도 축적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볏짚이 소 먹이로도 가고 해서 우유로도 검출됐다는. 우유.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는데. 아니, 물이 그러니까. 재난을 인정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쌀과 채소들이 어디로 가는지 조사해 주세요. 버틸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부위원장님이 시켰다고 할 거니까. 그러면 제가 다스베이다의 배우 조종자가 되는군요. 좋습니다. 그거야. 저희가 실제로 이제 추적 조사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 유통단지, 유통망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농가들이 그 쌀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 농가들에 대해서는 후원을 하고 변호인당을 구성해서 싸우게 같이 해주고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다 부위원장님 시킨 걸로 하고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또 다음 주에 또 하나 발표할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기준의 5배 이상이 검출됐거든요. 수돗물에서. 예. 환경부는 또 그걸 부정해요. 또 민간단체가 틀렸다라고. 기준치 이상의 독성 물질이 어디서 나왔다.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먹는다. 내 가족이 먹는다. 내 아이가 이걸 먹고 있다. 이러면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가가 있다면 이 농가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서포트를 할 것인가? 구조를 짜서 들어가자는 거지. 그래야 농가가 같은 편이 되어서 이걸 요구할 것 같아요. 야, 이걸 깨끗하게 만들어내. 거기서부터 요구가 나와야 힘이 생길 것 같고 기자들도 내가 이 쌀 먹고 있었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렇죠. 그 쌀이 이제 우리 총수님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간에. 그 유통되고 있다고 하니까 일을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오라이? 알겠습니다. 예. 다 부위원장님 시킨 걸로 해야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이 시켰다. 이렇게 해야 일이 될 것 같아요.